그럼 하이브가 원하는 것과 민 대표가 원하는 게 뭐였을까요? 쉽게 설명. 이 사건의 본질은 네, 어제 대대적으로 좀 큰 이슈가 된 일이 있었는데 어떤 일이죠? 바로 대한민국 대표 엔터기업 하이브와 대표 크리에이터 PD 민희진 이슈입니다. 이번 사건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이에요? 구체적으로는 잘 모릅니다만 뉴진스라는 이 아이돌을 두고 언론에서는 경영권 분쟁이다라고 하는데 내막을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사건의 본질은 엑시트입니다. 엑시트. 왜 엑시트라고 생각을 하세요? 엑시트라는 개념을 아는 것부터가 중요한데요. 엑시트라는 거는 예를 들어 사업체가 있으면 그 사업체의 수익을 확실한 내 수익으로 만든다. 이렇게 조금 광범위하게 이걸 이제 엑시트로 표현할 수 있고 더 디테일하게는 현금화 시키는 부분. 근데 이번 이슈 같은 경우는 현금화 시키는 부분은 조금 더 간 얘기 같고 확고한 나의 지분을 확보한다. 또는 내 이 사업에서 주도권을 내가 갖고 가겠다. 이런 개념에서 이제 엑시트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 이게 되게 애매한데 잘 돼도 문제이고 안 돼도 문제인 것 같아요. 사업이 그렇죠. 왜냐면은 안 되면은 엑시트가 안 돼서 문제이고 잘 되면 조금이라도 더 가져가려고 해서 또 문제이고. 그렇지. 지금 상황 같은 경우는 이제 잘 돼서 문제인 거죠. 지금 지분율이 저희가 이제 봤을 때는 하이브가 80%, 미니진이 20% 이렇게 이제 설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이제 8대2로 설정을 해서 이렇게 진행이 됐을까요? 정확한 이유는 알기 어렵겠지만 일반적으로 이 사업에 대한 그런 투자 회사 그리고 이제 기초적인 어떤 사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주도권은 하이브가 갖고 있다고 생각하면 하이브 입장에서 역량이 뛰어난 PD를 확보하고 그리고 그 PD에게 어떤 줄 수 있는 인센티브 차원에서 대략적으로 지분을 이렇게 계약을 한 걸로 보이고요. 다만 이제 사업을 운영할 때 필요한 자본은 전부 다 아마 하이브에서 됐을 겁니다. 그럼 지금 이 사태는 민 대표가 지분을 좀 더 확보하기 위해서 일어난 사건인가요? 그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 일이라는 걸 하다 보면 뭐 되게 쉽게 다툴 때도 있잖아요. 정말로 이제 안 맞을 때도 있는 거고, 뭐 예를 들면 뉴진스에 대한 그 다음 방향을 이끌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뭐 기업의 입장이나 또는 개인 PD의 입장이나 이런 게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같이 엮여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반드시 이제 지분을 더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다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로 원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생겼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하이브가 원하는 것과 민 대표가 원하는 게 뭐였을까요? 주도권이죠, 주도권.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단순히 돈만으로 해석되는 문제는 아니고요. 어떤 사업의 그 다음 방향 의사결정을 위해서 내가 주도권을 더 갖고 가겠다. 그 이면에는 어떻게 보면은 사업에 대한 성과를 가져가는 측면, 즉 돈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처음 계약서에 그럼 8대2로 도장을 찍었다는 것은 어느 정도 하이브에게 내가 주도권을 넘기겠다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계약이 이루어진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대규모 자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분이 이렇게 된 거고 실패에 대한 책임은 사실은 민 대표에게는 없습니다. 실패에 대한 책임은 하이브가 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8대2가 만들어졌고 그에 상응하는 대규모 자본 투자가 이루어졌고 그리고 정확하게는 이게 이제 콜옵션으로 계약이 진행이 되어 왔고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콜옵션을 행사하면서 본격적으로 문제가 불거진 것 같습니다. 콜옵션이 뭔가요? 콜옵션이라는 것은 좀 쉽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 콜옵션과 풋옵션을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데 콜은 이제 이런 느낌이죠. 콜. 풋은 풋. 내려놓는다. 내가 쉽게 설명한데. 예를 들어서 이 하이브 케이스에서 설명드리면
민희진이 이제 계약을 하고 특정한 성과가 발생하게 되면 민 대표는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행사를 할 수 있다 하면 이제 콜옵션을 행사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번에 주식을 매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약 20%. 20%를 매입해서 발대이가 된 거예요. 그렇죠. 콜옵션을 행사하면서. 그렇죠. 일종의 인센티브인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20%는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인수하고자 하다가 이 사건이 벌어진 건가요? 아까도 얘기한 부분이지만 이제 그게 정확하게 내가 집을 더 얻고 싶어는 아닐 수도 있고요. 주주간 계약서가 이제 비밀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과연 이 비밀이 무슨 비밀일지가 또 핵심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주식은 잡았지만 엑시트에 대한 그런 아까 얘기했던 이걸 현금화 시키는 데 대한 그 락이 걸려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쉽게 엑시트를 못할 수도 있고요. 또는 의사결정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 주주간 계약서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분을 20% 확보했지만 이거는 지분권자의 어떤 계약이 아닌 것 같다 일 수도 있는 거죠. 민 대표 입장에서. 그럼 보통 주주간 계약서에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는지 뭐 한 대략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주주간 계약서 같은 경우는 이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주주 간에 쓰는 계약서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그 의결권 관련된 계약 내용이 가장 많습니다. 뭐 인센티브에 따른 어떤 추가적인 주식 확보, 그 다음에 겸업 금지, 내용에 대한 비밀에 대한 누설 금지나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업이 이제 엄청 커지면은 진짜 이 주식의 가치가 되게 높아지는 게 있어서 이번 사태도 좀 그런 부분이 이슈가 되지 않았나? 이 20%가 정말 몇백억, 몇천억도 갈 수 있는 금액이라서 그래서 뭐 외적으로 보여지기에는 뭔가 이제 업무에 대한 재량권의 이슈로 보여질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참 이 돈 문제가 아닐까 뭐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나중에 저희도 언젠간 이런 지분권 경쟁을 할 그런 부분의 날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